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알솔 교통상식에서는요,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를 봤을 때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가 중대 과실을 범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형사 입건 사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형사 입건이 되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속도를 위반했다거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튀었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자, 소위 말하는 12대 중대과실이죠. 이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형사 입건 사안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 입건 사안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입건 사안이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라고 하면 중대과실이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인 사고의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꼭 형사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사합의를 보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형사합의금이 예를 들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감액이 되는 사유라고 하면 굳이 형사합의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 판례가 형사합의금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초기에 그냥 형사합의를 해주면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자, 당신이 형사합의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은 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보실 때 꼭 해야 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채권 양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법리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종합보험사 같은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떠안게 돼 있어요. 그게 보험계약의 내용이죠. 근데 보험 가입자가 형사합의를 보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원래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든 그 민사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보험 계약자가 부담을 했다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 형사 합의금만큼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 가입자에게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금은 별도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는 우리 보험 가입자한테 돈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총 민사 손해배상 금액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2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나중에 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세요 라고 피해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총 손해 1억 중에서 2천만 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받았으니 우리는 8천만 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내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2천만 원을 내가 직접 지급했으니 나한테 2천만 원을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형사합의금과 민사손해배상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로부터 본인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내가 2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나에게 2천만 원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 양도를 받게 되면 보험 가입자이자 가해자는 내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을 더 이상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 권리를 피해자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남게 되고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보험사에서는 이미 그 청구권, 그 보험 가입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돈 줬으니까 저는 못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 합의금과 그리고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보험 가입자이자 가해자인 사람으로부터 형사 합의금에 대한 지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종합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받는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양도 계약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문구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와 채권 양도 통지서 그리고 형사 합의서 이것을 형사 합의를 할 때 동시에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형사 합의를 할 때는 그냥 무작정 형사 합의금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부분이 감액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형사 입건 사안이 되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되는 채권 양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